1879 와인스쿨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명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식사 중에 와인과 함께 오늘 하시는데요. 제가 몇 번 참석을 많이 못했지만은 지난번 제가 눈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임과 지난주 왔을 때보다는 오늘 훨씬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네. 뭐 때문에 그렇죠? 술, 와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옛날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와인이지 않을까, 또 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오기 동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와인을 요즘 아주 즐겨 마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굉장히 자주 와인을 마신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와인 자주 마시는 제일 첫 번째로 손 드셨죠?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는 187.9ml짜리 와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입니다. 예. 제가 강의 도중에 여러분들께 뭘 말씀을 드릴 때 빨리 이렇게 답해 주시는 분들은 썩 좋고 비싼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실 때 기분 좋게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은 와인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와인 공부하셨죠? 마시는 것만. 예. 아니 왜 제가 앉아서 쭉 이렇게 둘러봤더니 와인을 따르는 모습을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이 가장 FM으로 따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셨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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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이 와인을 제가 평상시에 드시냐고 여쭤본 거는 저희들 와인 스쿨이 지금 17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만 와인스쿨에 주로 오시는 분들 여쭤보면은 과거에 소주 많이 드시고 또 양주, 폭탄주 많이 드시고 이제 힘들어서 독주는 못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와인을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은 부드러운 것보다도 와인을 저희들이 마시면 좋은 이유가 와인은 식품입니다. 가장 천연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술들은 뭐가 가미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지만은 오로지 와인은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그런 완전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도가 효모가 섞여서 알코올로 변하는 그런 와인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와인이 보니까 프랑스 와인입니다. 프랑스 와인이고 포도 품종 레드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레드 와인 아주 많은 레드 와인 품종 중에서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입니다. 예, 그리고 화이트 와인 드시는 거는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 품종 역시 화이트 와인 품종에서는 화이트 와인 품종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대표적인 지금 품종을 여러분들이 시음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듯 우리 와인에는 아주 좋은 우리가 750ml짜리 와인 하나 만드는데 1kg에서 1.2kg 정도의 포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50ml 와인이 만들어지고요. 특히 조금 이따 다음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2000년도 초 90년대 후반에는 화이트 와인을 많이 드셨습니다.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거의 와인을 얘기한다면은 백포도주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백포도주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1년도 CBS 방송에서 이거를 취재를 했는데요. 똑같이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똑같이 육류를 즐기고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육류를 식사 때마다 즐기는데 왜 심장병으로 죽는 비율이 프랑스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집중 취재를 하고 해본 결과 그때까지 결론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프랑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우리하고 다른 거를 마시네. 그게 와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식전에 마시는 식전주를 꼭 마십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메인 음식과 함께 마시는 식중주를 마시고요. 주로 이제 레드 와인을 많이 마시겠죠. 그리고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을 때 항상 식후주, 디저트 와인을 또 따로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시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저 와인만 마시는데 뭐가 다를까 했는데 와인에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그 황산화제 역할을 하고 알칼리성, 완전 천연 알칼리성 식품이죠. 그렇게 해서 암도 예방하면서 혈관 청소를 한다는 것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2003년도 KBS 그 당시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시리즈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화 방지를 위해서 먹어야 될 4가지 음식 중에서 레드 와인을 꼭 마셔야 된다는 프로가 방영되고 난 이후에 폭발적으로 레드 와인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까지는 와인을 마신다 그러면은 80% 가까이가 거의 화이트 와인이었어요. 그리고 20% 정도가 레드 와인이었는데 이 방송 이후로 완전히 역전이 돼서 지금 거의 식사 전에만 화이트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분들도 매니아 분들은 계십니다. 물론 나는 화이트 와인만 마시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로 일반적으로는 레드 와인을 전부 다 마시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의 특성은 우리 한국의 소주, 막걸리 이런 문화하고 좀 다르게 서양 문화를 대변하는 그런 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인은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술이고, 와인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수이다. 그리고 와인은 식사를 위한 술이다. 여러분들 식전에 혹시 아까 와인잔을 건배하고 하시던데 화이트 와인을 드셨습니까? 먼저 화이트 와인을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사람들이 식전주, 이태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식전주로 화이트 와인을 마신 이유가 화이트 와인에 마셔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조금 산도가 있으시죠? 신맛이 조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신사과를 연상을 하시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침샘이 막 솟아오르죠. 그런 것처럼 화이트 와인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식욕을 돋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전에 화이트 와인을 드시는 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 역시 그런 육류하고 드시면은 육류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맛을 더 가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사 중에는 레드 와인을 함께 드시면은 더욱더 식사의 맛이 더 좋아지죠. 그리고 와인은 건강의 술, 당연한 거죠. 지금 물론 많이 마시면은 백해무익합니다. 근데 적당한 양을 드시면은 가장 좋은 술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 그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든지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저녁에 씻고 난 뒤에 한 잔 내지 2잔 정도를 이렇게 천천히 가볍게 드시면은 레드 와인에는 숙면을 유도하는 그런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유도를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한 2잔씩 드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 청소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물론 아름답고 맛있는 술이죠. 그리고 와인은 절제의 술, 많이 과음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와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통 일반 소주, 저희들 기존 마시는 소주나 맥주는 뭐 하십니까? 원샷 해버리죠. 마시고 나면 또 따라주죠. 그럼 따르고 나면 야 또 마셔, 또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만 마시는 게 대화가 별로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기만 하고. 그렇지만 와인은 천천히 슬로우 푸드입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와인을 따르고 드시고 계시는데 와인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와인은 원샷을 하지 않습니다. 와인은 원샷을 하지 않습니다. 예. 원샷을 하지 않고 계속 첨잔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 또 나중에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은 통상적으로 와인의 색깔과 양주 방법, 와인의 맛, 그리고 와인의 무게,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예. 색깔로 분류하면 레드 와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고 로제 와인. 로제 와인은 들어보셨죠? 어떤 게 로제 와인인가요? 요거 하나 나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로제 와인은 화이트 와인의 성분과 레드 와인을 섞어서 주로 만드는 게 로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색깔도 굉장히 예쁘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체 포도 중에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은 포도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껍질 그리고 씨에 타닌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껍질과 씨에 타닌 성분이 다 들어있고 과즙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에서 한 5% 정도. 여기 그림은 되게 크지만은 실제 프랑스나 이태리 와이너리 가서 그 포도밭에 포도를 따보면은 알갱이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씨로 다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빠져 있지만 줄기와 껍질, 씨에 우리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이 좋지 않다는 것은 레드 와인보다 안 좋다. 여기 보시면 화이트 와인은 으깨서 과즙만 사용을 합니다. 내려서 과즙만 사용을 하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압착을 해서 한꺼번에 다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 성분이 오롯이 그 레드 와인 즙에 다 포함이 돼서 그게 발효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술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로제 와인의 모습이죠. 평상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양조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은 스틸 와인, 일반적인 우리 드라이하는 와인을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예, 스틸 와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스파클링 잘 아시죠? 기포가 있는 와인들, 샴페인 그런 것들을 스파클링이라고 그러고 주정 강화 와인은 아주 도수가 19도, 20도 가까이 되는데 와인에다가 주정을 강화를 해서 굉장히 높은 도수를 만들어서 역시 디저트 와인으로 마시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향을 가미한 가양 와인 이렇게 해서 보통 4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와인의 맛은 여러분들 뭐 드라이한 와인의 맛이 있고요. 드라이하다는 여러분들 드시는 레드 와인 그리고 지금 드시는 화이트 와인 다 드라이한 맛입니다. 단맛이 전혀 안 느껴지시죠? 예, 그 드라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디움 드라이는 또 그보다 조금 이제 포도 품종에 따라서 조금 뭐 다른 단맛이 조금 가미되는 그런 경우도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움 스위트 보면은 저가 와인들 중에 보면 일부 이제 미디움 스위트 와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만드는 와인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스위트 와인은 디저트 와인으로 드실 때 함께 드신 스위트 와인은 여러분들 따로 그런 아주 고가의 와인들은 뭐 100만 원이 넘는 와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와인의 무게는 이제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드시면서 이제 그걸 뭐 좀 오래 드시고 공부를 하는 사람 느끼죠. 바디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바디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은 그 와인이 물론 포도 품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드 와인 품종에 따라서 바디감이 형성이 되지만은 그 와인이 고급이고 또 만든 과정에 따라서
바디감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트 바디부터 해서 와인의 무게는 미디움 바디, 풀 바디까지 해서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알코올, 당도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바디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와인을 마시는 분들의 어떤 취향이 조금 변해가, 옛날에 아주 드라이한 와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 2년 전, 2, 3년 전부터는 묘하게도 와인이 단맛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드시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미국 와인들 드셔보시면은 초콜릿 향도 굉장히 강하게 나고 단맛이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요즘 와인을 마시는 젊은 세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취향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유인물하고 제가 강의 안에 조금 다룰 수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은 신세계 와인과 구세계 와인에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신세계 구세계 와인은 전통적인 유럽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쪽 지역을 위주로 한 구세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오로지 예전에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어오던 그 양조 방식에 의해서 그 지역의 그 샤또의 고유한 맛을 내는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신세계 국가들은 과학적인 부분이 접목이 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도 품종이 절대 그런 단맛이 나올 수가 없는 포도 품종이에요. 거기에 자기들이 맛을 좌우를 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세계 국가 와인과 구세계 국가 와인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되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신세계 국가 와인을 많이 찾죠. 미국 와인이나 칠레 와인 이런 와인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 와인이 또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와인은 전부 다 개인 취향입니다. 100% 옳다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 미국 와인은 아무리 좋은 와인을 줘도 별로 한 잔 정도 마시고 그 외에는 잘 마시질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디감에 따른 표현을 보시면은 여기는 크게 여러분들 아직까지 모르시겠지만 라이트 바디 같은 경우는 프랑스 보돌레 지역이나 끼안티, 이태리 끼안티 지역의 와인들이 조금 라이트 바디가 느껴지고요. 그다음 메를로나 피노누아 품종이 미디움 바디, 그리고 풀 바디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시라 이런 품종들이 풀 바디한 느낌을 줍니다. 저희 와인스쿨에서는 포도 품종에 대한 또 수업을 한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포도 품종을 쭉 다 배우면 이해가 되시고 그렇구나 하고 그걸 배우고 난 뒤에 시험을 하시면은 또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디감을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면 라이트 바디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디움 바디는 우유, 그리고 풀 바디는 불가리스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하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로 해서 나누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언급을 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은 그 테루아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테루아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구세계 국가 와인들은 이 테루아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테루아라는 걸 와인 공부를 하게 되면 테루아를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고 테루아가 와인을 재배를 하고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의 기후, 그 다음에 풍토, 그 다음에 땅의 지질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것을 다 통틀어서 테루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청도 감 와인 터널 가보셨습니까? 청도 감 잘 아시죠? 청도 감하고 일반 감하고 뭐가 다릅니까? 손 들고. 어느 분 손 들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다른 분도 손 드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청도에 나오는 감이 시가 없어요. 그 시가 처음부터 없었겠습니까? 그 시를 만들었다고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감나무를 옮겨다가 청도에서 할 게 뭐 있나 그래서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청도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심어서 재배를 해서 나중에 감을 수확하고 나니까 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청도에 있는 감나무를 캐 와서 밀양에 심었어요. 그 감을 수확하고 있는 감나무를 갖고 와서 밀양에 심었어요. 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예. 시가 생깁니다. 그게 때루화입니다. 예, 그게 때루화예요.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여기 칸이 하나 둘 셋 넷 뭐 한 7, 8칸이 되어 있는데요. 요 한 칸에 있는 포도밭이 평당 우리로 치면은 뭐 한 5억 이상 하는 포도밭이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포도밭은 바로 옆에 인근 고랑 사이에 있는데 여기는 평범해요. 같은 일이 쭉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포도밭의 땅에 따라서 포도도 엄청나게 전혀 다른 포도가 자라고 거기에서 나온 포도 알갱이를 썼을 때 정말 좋은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예. 자, 그게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와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종류가 수도 없이 많고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와인 수입하는 회사들 세무조사를 못했습니다. 왜? 막 계속 들어와서 많이 팔려서 그걸 가지고 세무조사하려고 하면 다른 와인 수입해버리면 돼요. 그럼 뭐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요즘 와서 코로나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와인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죠. 여러분들 요즘 편의점에서 와인 팔지 않습니까? 예, 편의점에서 파는 와인들 6,000원, 7,000원 뭐 괜찮아요. 그냥 뭐 술이라고 그거는 하고 드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와인을 팔고 있는데 여기서 고를 때는 이제 여기 뭐 오늘 이걸 가지고 다 되진 않겠지만 어느 나라 와인, 어떤 품종의 와인, 그다음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포도 품종도 있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와인을 선택해서 드실 때는 본인 기호에 맞는 와인을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평상시에 드셔보셨을 때 나는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것처럼 까베르네 소비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나는 평상시에 막 까쇼가 제일 좋더라. 나는 저걸 마시겠다. 그런 스타일 와인. 그리고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가 혹시 손님이 외국에서 바이어들 오시는 경우도 있죠. 만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요거를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와인바를 가시거나 와인 레스토랑 가셨을 때 그분이 어디에서 오신 분, 이태리에서 오신 분이다? 혹시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다? 그럼 프랑스에서 오신 분한테 이태리 와인을 주문해서 마십시다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엄청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 프랑스 와인 마시자 그러면은 이태리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싱겁다 그래요. 이태리 사람들은 조금 포도 품종이 강하고 조금 맛이 독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태리 와인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만약에 성악가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 그 성악가들이 거의 다 이태리에서 유학을 많이 하죠. 근데 이태리 유학 오신 분들은 프랑스 와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가서 공부할 때 싼 와인부터 1유로짜리 뭐 이런 와인부터 계속 드시다 보니까 그 맛에 익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태리 와인을 좋아해요. 이런 거를 알고 손님한테 접대를 한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뭐 음식과의 궁합은 당연한 거죠. 고기와 생선 요리를 먹을 때 어떤 와인을 마실 것이나 레드냐 화이트냐, 그런 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단 저희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회를 많이 드시잖아요. 회를 많이 드시는데 꼭 회가 생선이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마셔야 된다가 맞을까요? 제가 여쭤볼 때는 복선이 있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까? 와인을 마실 때 음식의 종류는 음식의 레시피하고도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 회를 먹을 때 우리 부산 분들 같은 경우에 뭘 많이 먹어요? 소주? 소주 드시는데 회를 드실 때 어디 찍어 드십니까? 우리 거의 막장 뭐 이런데 다 섞어서 거기에 다 와사비를 드실 때는 와사비하고 드실 때는 화이트 와인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장이나 무슨 막장 섞은 거에다 이렇게 쿡쿡 찍어서 드시잖아요. 그런 무거운 레시피에는 레드 와인도 어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식사를 다 하고 나는데 거기 우리가 횟집 가면은 나오는 음식 중에서 보면은 뭐 생선 조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미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레드 와인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렇게 해서 꼭 뭐 회를 먹으러 할 때 무조건 화이트 와인을 마신다? 아닙니다. 화이트 와인 한 병 정도 시작할 때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레드 와인 드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목적에 맞는 와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와인을 레스토랑에 주문하실 때 아니면 와인을 내가 사러 갔을 때 최상의 마실 시기에 있는 와인, 빈티지 와인병에 보시면은 다 지금 생산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빈티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뭐 레스토랑에서 그분들이 얘기할 때 이거 저희들 6만 원짜리인데 싸게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 와인들은 아마 오래돼서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는 와인들이고 보통 뭐 와인 장터를 한다 해서 가면은 뭐 신세계 백화점 어디 이마트 이런 데 가면 뭐 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잘 그 빈티지를 보시면은 갖고 와서 나중에 이걸 오래 놔두면은 본인들도 와인에 문제가 생기니까 싸게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싸다고. 싼 게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따라서는 가장 적당한 가격의 와인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와인을 선택하실 때는 식사 금액 1인당 식사 금액에 따라서 와인을 선택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한 병을 가지고 4명이 드시면 가장 적당해요. 한 병을 가지고 4명이 드시면 가장 적당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레드 와인 잔에 3분의 1 정도를 따르면은 레드 와인이 750ml잖아요. 와인병이 3분의 1 정도를 따르면은 따라 마시면 8잔이 나옵니다. 8잔이.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야 되지만은 뭐 내가 욕심부리로 나는 많이 따라야지 이러면은 물론 어긋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서빙을 할 때는 항상 8잔이 넣을 수 있게끔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주 비싼 와인을 이렇게 할 때는 10잔까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한 병당 4인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욕심이 많죠. 가서 마셔보지도 않고 2병을 시켜요. 2병. 저는 이거 절대 항상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이걸 하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왜 그럴까요? 2병을 시키면 왜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누구 손 들고 한번. 식으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2병을 제가 이제
예,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일가십니다. 강씨 일가십니다. 예. 제가 미리 답 가르쳐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2병을 시켰, 만약에 뭐 있으니까 보고 선택을 하면 2병을 시켰어요. 근데 마셔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맛이 달라요. 그걸 오픈해 놓고는 물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와인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한 병을 가지고 8잔 따를 수도 있고 10잔을 따를 수도 있고 더 많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맛을 보시고, 맛을 보고 난 이게 의외로 맛있네, 가격 대비 맛있네, 또 그럴 수도 있고, 마셔봤는데 이 생각보다 너무 맛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를 또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한 병 정도 시켜서 맛을 보고 다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와인을 드시고 계시는데 또 와인 드시면서 마시는, 나중에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니까 설명하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와인을 마실 때는 항상 특히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와인 잔을 받으시잖아요. 와인을 따르고 나면은 레드 와인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그 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올라와요. 처음부터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처음에 와인을 따라주는 걸 받으면은 항상 받자마자 향을 맡아보세요. 처음에 향을 맡아보시고, 그리고 내려놨든지 아니면 같은 일행에 지금 한 테이블에 6분 앉아 계시는데 와인 따르고 난 뒤에 건배를 하겠죠. 예. 건배를 하고 마실 때 다시 스월링을 한번 해주고 향을 맡고 드시면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향을 맡고 난 후에, 자, 스월링을, 지금 향을 기억하셨다가 스월링을 한 2번 정도, 2-3번 흔들어 주시고 향을 다시 맡아보세요. 향이 변했죠. 확실히 변했죠. 예. 이렇게 해서 맛의 변화를 느끼면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마셔야, 원샷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건배를 계속 하시던데, 건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건배를, 우리 한국 사람도 워낙 동방 예의지국 사람들이 돼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어디 부딪히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입술 닿는 부분을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부딪히시는데 이 와인 잔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면 딱 깨져요. 그래서 이 볼 부분으로, 넓은 부분으로 살짝 부딪히면서 상대방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와인을 드시면 됩니다. 예. 자, 그 상대방 눈을 쳐다볼 때는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좋은 칭찬 멘트, 여성분한테는 오늘 액세서리가 예쁘다든지, 또 여성분들은 남자분한테 오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좋아지겠죠. 예.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 작업 걸 때 그 와인을 마시는 분들이 작업을 할까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마음.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핏 강조했지만은 라벨이 깨끗하지 않는 와인, 보관에 이상이 있는 와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 라벨이 바랜 색깔 와인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색깔이 바래겠죠. 와인은 햇빛하고는 아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인병 보면 거의 다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인병은 재생이 안 됩니다. 와인병은 수거를 안 해갖고 가요.
이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와인병 처치 곤란입니다. 폐기물 나갈 때 같이 보내는데요. 이건 색깔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생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음용 기간이 지나간 와인들, 가격에 대비해서 15,000원 주고 샀는데 3년 됐다. 혹시 그런 거 집에 갖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코르크가 올라오거나 이제 들어간 와인들, 이런 것들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거고요. 와인이 코르크 사이에 흘러놓은 와인들, 뜨거운데 보관되어 있으면은 와인이 끓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끓어올라요. 그런 와인들은 끓는 순간에 맛이 갑니다. 그래서 절대 요즘 같은 여름철에 와인을 차에 트렁크에 실어 놓지 마시고요. 와인을 마실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 들고 가셨다가 사무실에 놔뒀다가 식사로 와인을 드시러 갈 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색깔이 이상한 갈색으로 변한 거. 집에 혹시 오랫동안 보관하고 계신 거 선물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아주 좋은 와인을 준 것 같아. 집에 이렇게 모셔놨어요. 혹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갈색으로 변했으면 역시 맛이 간 거고요. 그리고 또 양이 줄은 와인들 보면 와인병이 지금 위에 호일 캡이 있죠. 캡에 요만큼 정도의 차이를 두고 다 따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와인은 공기가 통해서 증발된 것들은 와인이 줄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와인을 마시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음식물에 사용하지 마세요. 탈납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음식물에 사용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 각질 제거하는 데 사용하시면 돼요. 뜨거운 물에 같이 부어가지고 발 뒤꿈치에 이런 데 각질 제거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와인 글라스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와인 글라스 이렇게 생겼으면은 입술이 닿는 부분을 립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얇습니다. 가장 얇기 때문에 잘 깨지는 부분. 특히 가정에서 와인잔을 닦다가 가장 많이 딱 부러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데는 잘 안 깨져요. 떨어뜨리지 않고는. 그리고 여기가 볼이라고 해서 와인이 담겨지는 곳이죠. 그리고 스템, 손으로 잡는 곳. 그래서 와인은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온도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전달되지 않도록 길고 뾰족하게 길게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베이스는 테이블이 닿는 부분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와인 글라스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드 와인을 담고 있는 레드 와인 그 잔을 보시면은 아주 볼이 볼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와인잔을 보르도 와인잔이라고 그러고요. 보르도 와인은 거기다가 블렌딩을 합니다. 2가지, 3가지 이상 품종을 블렌딩하기 때문에 와인잔에 담아서 오랫동안 스월링을 하면서 그 들어있는 향을 느끼게 해서 좀 넓고 입구 쪽이 좁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면은 혀에 안쪽으로 와인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놓고 하면은 입 앞쪽으로 안 옵니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혀에 쓴맛을 느끼는 부분이 뒤쪽에 있죠. 그렇게 해서 탄닌의 맛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거는 부르고뉴 와인잔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둥그렇게 튤립처럼 생긴 잔은 부르고뉴 와인잔인데, 부르고뉴 와인잔은 피노누아 한 가지 품종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품종 자체가 굉장히 아주 다양한 꽃향과 여러 가지 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공기 접촉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넓게, 더 넓게, 입구는 더 좁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은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은 입구 쪽이 레드 와인하고 다르게 눈앞에 있는데 좀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시죠. 오목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바로 입안에 넣으면 혀 끝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혀 끝에 들어가면은 사과산의 신맛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인마다 다 거기에 맞는 걸맞는 와인잔에 시음을 하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기 기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길고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기포를 느끼면서, 그래서 와인은 미각과 시각과 후각으로 느끼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까 제가 냄새를, 향을 맡아보시고 눈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맛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생산지마다 병이 다 틀려요. 이제 보르도 와인은 대체로 이게 일반적인 와인병이죠. 그리고 부르고뉴 와인병은 한 가지 품종만 하기 때문에 여기 되어 있고, 독일 와인은 다 이 모양입니다. 이걸로만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이스 와인 이렇게 보실 거고, 샴페인은 압력이 보통 5기압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두껍고 바닥도 굉장히 두꺼워요. 터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와인을 마시는 온도. 제가 이제 온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식을까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적포도주는 보통 한 18도 정도에서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미디엄 바디 정도의 레드 와인은 15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레드 와인은 15도 정도에서 마시면 가장 좋아요. 18도 정도 되는 건 아주 굉장히 고가의 와인들은 18도 정도에서 향을 느끼면서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뭐 로제 와인, 적포도 가벼운 로제 와인이나 아까 얘기하는 보졸레 누보 와인들은 한 12도 이 정도.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9도, 10도 정도. 그리고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는 5도 정도에서 아주 차게 해서 마시면은 상큼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도에 맞게 마시는 이유는 화이트 와인은 우리한테 굉장히 그 상큼한 프레시한 그런 사과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차게 마셔야지 아주 상큼한 느낌이 나거든요. 따뜻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혹시 뭐 2000년대 초라든지 언제 이렇게 와인을 잘 모르실 때 와인을 드시면은, 저도 그랬어요. 레드 와인 이렇게 어디서, 저도 그전에는 그 일반 화이트 와인이나 뭐 애플 와인 이런 것들을 많이 마셨는데, 레드 와인 한번 처음에 마셨는데 굉장히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하러 먹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혹시 레드 와인 가정에서 드시죠? 드실 때 레드 와인은 주로 어디다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많이 넣어 놓으시죠? 냉장고에 레드 와인을. 냉장고 온도가 몇 도인가요? 보통 5도죠. 보통 냉장고 온도가. 거기 들어있다 넣은 와인은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업소에서도 레드 와인을 갖고 오는데 냉장고에서 그냥 꺼내 갖고 오는 데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레드 와인이 온도가 낮으면은 떫고 쓴맛이 나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 레드 와인의 독특한 향은 하나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냉장고에 보관 혹시 하셨다 하더라도 드시기 전에 냉장고에 있던 와인을 꺼내면은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 꺼내서 온도를 올리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에 놔두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포도 액기스 있죠? 한 달치, 뭐 2달치 해가지고 그 냉장고에다 보관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딱딱한 알맹이 생기죠. 알맹이. 그게 주석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와인들,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찬데 보관하게 되면은 그 안에 주석 알갱이가 생겨요. 변질, 그것도 일종의 변질이죠. 그래서 찬데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상온에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같은 상온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늘진 곳에. 그래서 와인을 마실 때는 라이트 바디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풀 바디, 뭐 드라이한 와인 다음에 스위트 와인, 화이트 와인 먼저 드시고 레드 와인 드시고요. 그리고 영 빈티지 와인 드시고 올드 빈티지 와인 드시면 됩니다.
자, 와인의 보관이 물론 셀러에 보관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지만은 셀러가 없을 때 적합한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사이에 와인을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낮으면 주석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습도는 70% 정도인데, 이게 습하면 요즘은 코르크가 옛날하고 달라서 코르크가 좀 안 좋은 코르크들도 있어요. 그래서 벌레도 생깁니다. 코르크에 오픈해 보면 한 번씩 가끔 벌레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삐다고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와인을 노화되고 와인이 빨리 숙성돼서 진행이 돼버리면 맛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진동을 하면은, 흔들리면은, 이거는 뭐 특히 고급 와인에 해당된 얘기지만은, 흔들리면은 안에서 또 다시 얘네들이 또 변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다른 냄새가 있는 곳에 와인을 보관하면은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드린 선물에 보면 이 스크루캡으로 되어 있는 와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루캡으로 되어 있는 와인은 이런 냄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코르크로 만들어진 거는 코르크가 숨을 쉬기 때문에 냄새 나는 곳에 보관하면은 그 주변의 냄새가 코르크를 통해 안에 들어갑니다. 쉬운 얘기로, 내가 집에 와인 셀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어느 분이, 원장님 저 찾았습니다. 와인 보관할 때. 야, 얘 어딘데요? 김치 냉장고요. 김치 냉장고 뭐 온도 조절 되잖아요. 온도 조절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그럼 원우님,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고 가시면은 내일이라도 와인을 오픈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드셔보시고, 제가 딴 얘기 드셔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와인 드셨습니까? 어떻던데요? 그랬더니, 김치 냄새 나던데, 이러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코르크를 통해서, 그만큼 또 코르크가 통해서 또 숙성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눕혀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코르크를 눕혀서 보관하면은 이 부분이 처음에 여기하고 똑같은 굵기로 들어갔는데, 눕혀서 적셔 있는 상태에서 불룩하게 두꺼워지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팽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와인은 눕혀서 보관합니다. 와인을 사러 가시면 다 눕혀서 보관되어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루캡으로 된 와인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와인을 마시는 에티켓. 오늘 여러분들 아주 딱 걸맞는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이제 이런 세팅을, 우리가 원탁 테이블 세팅을 그 결혼식장 가시면은 항상 접하는 세팅이죠. 보시면은, 내가 요즘은 이런 실수하시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 앉을 때, 예전에는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하는데, 항상 내 자리는 좌측에 빵이 있고 오른쪽에 물잔입니다. 오른쪽에 물잔이 있게끔 하시면 되고, 항상 잔은 오른쪽 잔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왼쪽 잔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 물잔 쓰시고, 오른쪽에 와인잔도 보시다시피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잔, 그리고 방접시 쭉 이렇게, 이게 가장 FM적인 양식의 세팅입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고 와인 드실 때 유심히 제가 이렇게 쭉 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와인을 따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 들고. 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 답을 보여드리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와인을 따를 때 와인잔을 들면은 옆으로 쏟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와인을 따라
줄 때는 와인잔을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바닥에 놓고 가볍게, 우리 뭐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가볍게 목을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게, 아까 얘기한 와인잔 밑에 바닥을 뭐라고 그랬죠? 바닥. 와인잔의 바닥. 손 들고 대답하세요. 베이스 맞습니다. 오세요. 예. 예, 베이스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살짝 손을 올리고 그냥 고개를 살짝 수그리는 정도. 예, 그렇게 하시면은 예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와인을 따라 주시는 분이 따르기 불편할 때는 살짝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와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와인은 첨잔입니다. 원샷을 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놓고 또 상대방이 따라 주는 대로 같이 마셔요. 단 여기는 오늘 이제 2가지 와인밖에 없잖아요. 와인이 다른 걸로 바뀔 때, 여러분들 지금 까베르네 소비뇽을 프랑스 와인을 드셨어요. 다음에 드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혹시 칠레께 나온다. 그럼 다 드셔야죠. 와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섞이면은 또 맛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잔이 비었을 때 우리는 뭐 술 자작 많이 하죠. 그런데 와인은 자작을 하지 않고 내가 와인잔이 비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따라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분한테 와인을 따라 드릴까요? 와인이 있는데도 따라 드릴까요? 그러면 저 괜찮은데 하면서 그분은 봅니다. 잔이 비어 있잖아.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같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역시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더 와인을 더 따라주기 원할 때 손을 들고 있으면은 와인을 따라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와인을 더 마시고 싶으면은 아까 얘기한 베이스에 손을 대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요. 더 드시지 않을 때는 와인 립 부분에 손을 살짝 올리시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서빙을 하지 않죠. 예. 이 자꾸 강조됩니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원샷을 많이 하시니까, 예. 물론 저희들도 행사를 하고 하면은 술이 좀 들어가면 원샷을 하기도 하는데 원샷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서 마시지 않는 거는 뭐 똑같죠. 우리 와인뿐만 아니라 소주도 맥주도. 예. 그리고 상대방과 보조를 맞춰서 마셔야 됩니다. 내가 술이 세고 내가 이 와인을 많이 마시고 욕심이 생겨서 막 빨리 마시고 따라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모양이 좋지가 않겠죠. 예. 좋은 와인이라고 내가 빨리 먼저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결례다. 예. 자, 한번 계속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잠깐 타임에 테이블에서 건배 한번 하시죠. 서로 잔을 들고. 자, 잔의 볼 부분을 부딪히면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을 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드셔보니까 레드 와인이 아까하고 맛이 좀 많이 다르죠? 많이 좀 부드러워졌죠? 맛이. 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와인 잔을, 요즘은 뭐 소주 잔도 우리가 안 돌리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와인 잔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는다. 저는 우리 와인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와인을 즐겨 드시는 분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소견입니다만은 들고 막 흔드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불안해요.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본인은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리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게 쏟아지면은. 그래서 와인은 이렇게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마시기 전에 스월링, 요거는 스월링이라고 합니다. 스월링.
그래서 와인 잔에서 와인을 돌리면서 공기 접촉을 해서 와인의 맛을 좀 더 부드럽게 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요거 와인 드시는 분들 다 줘. 그리고 많이 와인을 즐겨 드시는 분들의 가장 또 습관적인 게 소주잔에 소주 들었는데도 돌려요. 맥주잔도 돌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스월링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이것도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돌릴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쪽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건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 김지연 우리 아나운서님 매일 고생만 하시는데 골프 치러 갈 때 들고 가셔가지고 동반자들하고 한 모금 하세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보시면은 이게 와인이나 물의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돌아요. 이걸 돌면은 만약 혹시 내가 실수해서 튀었을 때 상대방으로 튈까요? 나한테 튈까요? 나한테 튀겠죠. 바깥쪽으로 돌리면은 상대방한테 튑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죠. 실수를 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습관을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돌리는 걸로 습관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크게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와인을 마시면 음식물이 묻은 입술을 이렇게 좀 닦고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와인 스쿨에서 수업할 때 보면은 테이스팅 쭉 하고 수업할 때 음식 먹으면서 시험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무진장 강조를 하는데도 와인잔을 나중에 한 1시간 좀 지나고 나는데 와인잔 보면은 돌아가면서 다 묻어 있어요. 입술 자국과 음식물이 다 묻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입술을 닦고 와인 마시고 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와 배려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굉장히 멋있죠? 아까 제가 강조한 건배를 할 때 글라스의 볼 부분을 서로 부딪히면서 건배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항상 아이 컨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칭찬 메시지를 남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좋죠? 닭살 돋습니까? 오골오골합니까? 근데 와인을 오래 드시고 즐겨 드시는 분들은 달라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과 악수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악수할 때 어떻게 하죠? 거의 이렇게 악수를 하죠. 거의 이렇게. 그런데 와인을 공부를 하고 와인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악수를 할 때 상대방 눈을 봅니다. 악수할 때 상대방 눈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일상화되고 이게 습관화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어떤 대인관계를 하는데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와인을 따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와인을 공부를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와인병을 잡는 거를 아주 FM으로 잡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인병을 따를 때는 항상 상대방의 내가 무슨 와인을 따른다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잡고 아까 사무총장님 따르셨는데 이렇게 잡고 따르면 상대방이 와인 받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와인을 따르는 거나 레이블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따라주고 우리가 레이블을 이렇게 잡고 따르면 이 사람이 무슨 와인 따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레이블이 보이게끔 뭐 저는 잡아보니까 뭐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양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르는 게 가장 편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인 병이 잔에 닿지 않도록 닿았다 떨어질 때는 흘립니다. 그래서 딱 위에서 좀 띄워서
또 가운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따르면 가장 쉽죠.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자, 이제 뭐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와인하고 포도주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와인은 영어로 되어 있는 와인.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간판에 보면은 VIN 되어 있는 게 뱅입니다. 프랑스 말로 와인입니다. 그리고 또 간판 중에 보면 비노, VINO 되어 있는 비노는 이태리와 스페인에서는 비노라는 말을 써요. 와인은. 그리고 독일은 바인, WEIN. 우리 와인스쿨 사람들 수료식 할 때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틀립니다. 독일에서 WINE로 써놔요. 그걸 강조를 했는데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와인이란 말은 이제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들었을 때는 사용을 하죠. 사과로 만들었을 때 애플 와인, 감으로 만들었을 때 감 와인, 요즘 뭐 머루 와인, 뭐 엄청나게 많이 우리 한국에서 와인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포도로 만든 와인은 굳이 포도 와인이라 하지 않고 그냥 와인이라고 그냥 지칭을 합니다. 구입한 와인은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바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바로 드시면 가장 좋고 비싼 와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놔뒀다가 또 그리고 내가 와인 공부를 해서 좀 알기 때문에 이런 와인들은 뭐 바롤로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와인들은 빈티지 보니까 한 3년, 4년 더 놔줘도 되겠다 할 때는 더 놔뒀다 드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한 5만 원짜리 이하 정도 되는 와인들은 그냥 구입하시고 바로 드시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죠. 마시다 남은 것들 그냥 다 드시면 돼요. 다 드시면 되는데 다 못 마셨다. 그럴 경우는 일단 뭐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스크루 와인이 편합니다. 그냥 막아놓고 그냥 냉장고에 보관해버리면 돼요. 마시다 남은 와인들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 곳에. 그렇게 해서 단 드시기 전에 미리 좀 꺼내서 온도를 올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진공펌프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코르크 와인을 오픈했을 때 공기를 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거는 크게 여러분들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와인들은 음식에 사용하지 않고 욕조에 놓고 각질 제거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인은 비싼 게 좋을까요? 비싼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싼 게 좋아요. 좋은 와인이 비쌉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비싼 와인 사서 드시면 되고요. 그런데 물론 비싼 와인도 좋지만은 항상 와인을 마시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포도 품종도 생기고 또 내가 좋아하는 또 예를 들면 호주의 시라 와인이 나는 제일 좋아. 그럼 그것만 사서 드시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선호하는 와인이 가장 좋겠다. 혹시 우리 앞에 계신 배태순 대표님은 평상시 어떤 와인이 좋으세요? 가장 현명하십니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남았는데 답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좋은 데 쓰십시오. 근데 여기 있지만 비싸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다. 만약에 한 3만 원 주고 제가 샀어요. 아까도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3만 원 주고 산 와인이 집에 놔둔 지 한 3년 지났습니다. 그 와인이 어떻게 될까요?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손 들고. 저기 뒤에 계신 분. 발 씻는 것도 맞고요. 발은 씻지 않지만은
이 와인의 상태를 아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색깔이 변했는지 뭐 이런 걸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음식에는 사용하시지 마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프 치러 가십니까? 내일 갑니다. 네, 그거 갖고 가세요. 내일 갖고 가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특히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오래 두시지 마세요. 특히 화이트 와인은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찬 곳에 보관을 하라고 그랬는데 좀 많이 놔두면은 주석산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은 빨리 가장 신선할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화이트 와인도 있으면 조금 숙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산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프레시한 느낌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이트 와인은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고급 와인들은 정말 뭐 몇백만 원씩 하는 와인들은 몇십 년, 50년, 40년씩 보관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조금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오늘 아마도 후반에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문화 공연이 있을 거로 저희들이 알았는데 문화 공연이 없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평상시에 와인을 마시다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만족하십니까? 혹시 그 갖고 계신 유인물 중에서 혹시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네네네. 예. 일단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예, 아주 바람직한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흔히 한 10년 전 우리가 와인을 많이 접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다 많이 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요즘은 조금 뭐 비싼 와인들도 그렇지만 저가나 중가 와인들도 깊이를 그걸 폰트라고 하는데 폰트를 깊게 파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깊게 해놨겠나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와인병이 보르도 지역의 와인병이라고 그랬죠. 보르도 지역 와인은 제가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블렌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종류 이상의 포도 품종 블렌딩을 해서 혼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찌꺼기가 많이 생겨요. 안에 와인에. 그 찌꺼기가 폰트로 들어가서 쑥 들어가 있는 부분에 고입니다. 고여요. 그래서 그거를 침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이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좀 고가의 와인들은 그렇게 보르도 와인들은 그렇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 보르도 와인이 거기에 부인에 설명드린 보르도 와인병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러면 폰트에 깔아앉아 있던 그 침전물들이 와인을 따를 때 놓을 거잖아요. 따를 때 놓으잖아요. 먹으면 맛없습니다. 마지막 잔을 주로 이제 많이 비싼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와인은 그것도 마시겠다고 따라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도 맛없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와인 병의 어깨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불룩하게 되어 있죠. 그 와인을 따르다 보면은 쭉 해서 다 놓을 때 되면 여기에 찌꺼기 놓는 게 보여요. 여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찌꺼기가 고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보르도 와인병을 여기 전부 다 이런 형태의 와인병에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찌꺼기를 내가 마시지 않기 위해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게요. 제가 선물이 하나가 남아가지고. 네. 그렇죠. 일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기회는 놓쳤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내가 와인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와인을 고를 것이냐. 그래서 혹시 유인물에 보시면은 그 신세계, 그 구세계 국가 와인과 신세계 국가 와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구세계 국가 와인들은 와인 생산지 명칭이 레이블에 표기가 됩니다. 프랑스 같으면은 예를 들어 마고면 마고, 뽀무롤이면 뽀무롤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포도 품종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건 공부를 해야 돼요. 프랑스 와인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가. 그냥 단지 메독 와인이 좋다, 뭐 마고 와인이 좋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저희들이 이제 프랑스 와인을 사야 되고, 그 외에 보시면 신세계 국가 와인들은 포도 품종이 표기가 돼요. 그런데 요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프랑스 와인인데도 포도 품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변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 까베르네 소비뇽이에요. 그리고 흔히 가장 즐겨 마셨고, 칠레와 FTA가 체결이 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 게 칠레 와인이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 입에 맞는 게 까베르네 소비뇽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또 대표적인 품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세계 국가 와인들은 와인병에 아까 말씀드렸죠, 호주 같으면 시라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주 와인들은. 그리고 미국 와인들도 뭐 메룰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다 포도 품종이 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 뭐가 될까? 그거를 정해놓고 나는 이게 가장 이 포도 품종이 좋더라 그러면은 그 포도 품종을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가격대를 보시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프랑스 와인이나 이태리 와인들은 그 와인이 생산된 와인의 포도 품종을 알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인이 뭐 흔히 저희 와인 스쿨 나오신 분 한 분 말씀이 까도 알 수 없는 게 와인이다. 양파하고 똑같다. 껍질을 까도 계속 껍질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편안하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